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2인편 강의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 이것도 글 자체야 그렇게 어려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평생에도 못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부모를 섬기되 참 예전에는 그냥 정말 눈만 뜨면 부모 섬기고 충서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 하나도 없다 그냥 문장이나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런 거나 강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도 또 문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니 이 참 기간이라는 부모를 섬기는데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부모한테 간할 수도 있죠. 아버지 또는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기간이라 그래요. 자, 임금한테 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약간 때에 따라서는 완곡하기도 할 수 있지만 직간하죠 보통.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한테는 직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뜻이 어떠한 것을 자기가 말한 것을 어떠한 합당하게 일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충고나 이런 거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도 또 이 또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조심조심 간하되 또 그래도 따르지 아니하거든. 또 공경해서 부모의 뜻을 어긋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을 말해요. 막 이제 때릴 수도 있죠. 또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힘들게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저도 그러지 못하고 부모한테 막 버럭 화내고 싸우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서 낯이 부끄럽습니다. 이 장은 내측이라고 하는 거 이럴 때 내측지연 얘기의 편명이요. 내측, 당궁, 얘기, 그러니까 학기, 악기, 이런 거 있죠. 대학, 중용. 얘기의 내측이라는 편이 있어요. 내측 말과 서로 표류가 된다. 기는 미라고 하는 조심스럽게 이런 소리예요. 작게란 조심스럽게. 그래서 미가는 이른바 부모가 허물이 있고 또 부모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자식은 현명한데 부모가 자식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모는 현명한데 자식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부모라고 그래서 다 옳습니까? 그래서 허물이 있거든. 학이 이색 유성이간. 학이 이색. 기를 내리고 성질나면 기가 막 상기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색. 편안하게. 편안한 낯빛으로 부드러운 소리로서 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자기의 뜻을 쫓지 아니한 것을 보고 또 공경하고 거슬리지 않는 것은 이른바 소위 여기서 간하되 만약에 드리지 아니하면 기경기교하야 이렇게 부모님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다 이런 소리죠. 부모의 마음이 약간 기뻐도 다시 간한다. 그러니까 요런 글이 있어요. 내측에. 그래서 노이불언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여기 득제어 향당 주려는 습관이니. 자, 왜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야단을 맞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식들을 때릴 수도 있죠.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부모가 향당과 주려라고 하는 일종의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지만은 그 지역에서 죄를 얻기보다는 여기 뭐뭐보다는 영일 때는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예. 마을 공동체에서 죄를 얻기보다는 부모님이 잘못이 있으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습관이니 계속해서 간하는 게 낫다. 자, 그러다 보면 부모가 성질이 나서 기뻐하지 않고 달찌유혈이라도 회초리로 때려서 피를 흘릴지라도 감히 원망하지 않을 것이요 기경기효다. 이런 말들이 내측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요런 내치기라든가 여러 군데서 뽑아놓은 거예요. 예전 사람은 이 소학에서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 어렵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의 말도 들어줄 때는 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자식의 말도 들어줘야지. 또는 아랫사람 이거는 꼭 저기면 선생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제자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지금 같은 현대에서는 더 말할 나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니까 부모님이 계시거든. 자, 예전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았죠. 그럴 때는 멀리 나가서 놀지 말고 나가서 놀더라도 반드시 그 일정한 장소를 두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저거 할 때 현대사회에서라도 자식이 많이 될 경우 지금은 외국 여행 가고 그러는 거 지방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갈 때 많이 가죠. 예전에는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던 백리 밖에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몇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 어디 가고 출장 간다든 할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죠.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그런 거예요. 원유라고 하는 것은 거친 원이 유일구. 부모로부터 떨어진 것이 오래되어서 날이 됨이 오래됐다. 정성광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는 게 정성이라 그래요. 정성광이 음문이 소환이. 음문은 이제 안부 인사. 그렇죠. 아유, 편안히 주무셨어요? 저녁 때 잘 주무세요? 이런 게 음문이죠. 이런 게 적어진다. 이거는 그냥 아침, 저녁에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 불유라고 하는 거는 또 뭐뭐뿐만 아니라 불특, 불독, 불체 모두 다 뭐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친이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생각하는 것을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잊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잊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왜? 근심 걱정이죠. 우리 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밥이라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부모는 보통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필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이미 나는 동쪽으로 간다라고 고하고 감히 다시 서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은 부모님이 자기가 있는 바를 항상 알고 있어야지 근심이 없죠. 그래서 자기를 부르게 될 경우 반드시 이르러서 실수함이 착오가 없게 하는 거죠. 어디 간다고 그래놓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사람을 시켜서 가서 찾아러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전에 상황에서 이렇다는 거죠. 범시가로되 자식은 능히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곧
효도다. 이 앞에서 나왔던 글이죠. 3년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바꾸지 아니해야 가히 효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야. 그러니까 그 현토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를 빨리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글을 외워야 된다는 거. 예.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암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나이가 대충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인 경우도 있죠. 제 글을 젊은 사람들도 보기는 해요. 뭐 30대들도 보는 사람인데 그 숫자는 많지가 않고 주로 40대, 50대 또는 60대가 보는데 이미 40대까지도 그래도 암송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자 나이 5살 되기 시작하면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자식들은 사서삼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20대를 전후로 해서 사서 오경의 중요한 글들을 다 외웠어요. 예. 이건 뭐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글 공부가 나쁘게 말하면 글이 바로 권력이거든요. 글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 집안에서 소위 말해서 행세 꽤나 하는 집안에서는 똑똑한 애들은 3살, 보통 5살서부터 추구가 됐던 명심보감이 또 계속 소학서부터 전부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정보라는 게 없었어요. 오직 이것만이에요. 예, 오직 사서 삼경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얼마나 암송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대의 입장은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예, 또 덜어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 공부하는 과목도 다양하고 그렇게 암기 이런 식으로 철저한 어떠한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익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암기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예전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이거 몇 달이면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문만 소리내서 조금 작게라도 조금 하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의미가 안 통하는 건 한두 번 이렇게 줄을 읽어보고 나는 주자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다른 책들을 구입해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의 나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알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불갑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는 연세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기쁘고 하나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기쁘고 하나는 돌아가실까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돌아가실 그 순간이 빨리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지는 기억이다. 항상 부모의 나를 알 것 같으면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현대도 이미 그 오래 사는 것이 즐겁고 혹 쇠잔할까. 자 여기는 쇠라 그랬지만 원래 돌아가실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쓰기가 곤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성의 저절로 능히 끝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전 사람이 썼어요. 스스로 그 세월을 사랑하는 그 진실에 저절로 능히 끝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불능이 공부하는데 자저불능이다 또는 자불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요즘 말로 하면 탄력이 붙고 물리가 나기 시작하고 의리를 알기 시작하면은 공부를 하기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거의 공부가
한 80% 이상 된 거예요. 이 단계까지만 올라가도 자불능이. 예.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 제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말을 불출한 것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은 그 몸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말을 조심스럽게 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실체적 그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죠. 그만큼 말은 쉽게 누구든지 내뱉을 수가 있잖아요. 예, 현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말하는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자, 체는 금이하다, 미치다. 행동이 말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가히 부끄러움이 심한 일이다. 매우 심한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에 소위 그 말을 바깥으로 내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연고이다. 이와 같은 연고이다. 범시가르되 군자가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뭐 지어 야에 이럴 때는 뭐가 뭐에 있어서 이런 소리죠. 군자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이유에 말을 한다. 부득이해서. 예. 그러나 이것도 다 옛날 일이죠. 예, 옛날이고 현대도 물론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현대는 어떤 행동보다도 말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그냥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이 어려운 것이다. 문장이 아주 짧으면서도 그 의미가 있죠. 이런 거 비언지나니요 이 행지나냐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문으로 글 쓰고 싶을 때 이런 거 잠깐만 이런 것은 일종의 기본적으로 쓰는 관용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행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가볍게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항상 행동에 옮긴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자기가 이미 말한 것을 만약의 경우 행하는 바 같이 하고 행하는 것을 마치 말하는 바와 같이 한다면 이것도 참 재밌죠. 이런 거 아주 우리가 모르는 거 있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출적이고요. 입에 말을 올리는데 반드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내용 알고 보면 뭐 아무 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 사람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과묵한 게 예를 들어서 덕목이었다면은 현대인들은 말도 굉장히 잘해야 되죠. 말만 뭐 잘해도 청량피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다른 거죠.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약실자 선언이라.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공자의 말에 제가 이런 말을 올릴 수가 좋은 말이다. 그러면 뭐 좋지 않은 말도 있다는 뜻인데 비교적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약으로서 손실되는 경우는 적다. 검약으로서 이 검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재산만을 검약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시가는데 불치연이 자방지위 약이다. 자, 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치하다 그렇죠. 마구 쓰다. 치연.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연은 뭐냐면 스스로 놓는 것. 자, 이렇게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자기 자신을 흐트러 놓지 않는 것을 일러서 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산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너무
방이라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현대의 관점에서 창의적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막 엉뚱한 생각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SF물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창작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는데 이렇게 생각 자체를 너무 그게 많고 복잡하게 하지 않는 데에서는 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약하다 또는 생각을 이렇게 함축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윤씨가 가로되 모든 일에 이렇게 속으로 걷어들인다면 실수가 적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검역만을 이루는 게 아니다. 빚이라고 하는 거 단지 우리가 생활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를 낭비하는 것만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죠.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수양하는 사람들, 는 맞는 얘기죠. 예. 수양하는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으면은 탈나지만 직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기 그 위치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자가 말할 군자는 욕 누러니 민어의 행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은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은 가급적 적게 하라는 뜻이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사시가 그러되 방언이 말을 이렇게 놓는 거,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방언이라. 말을 놓다. 이것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어눌하게 해야 되는, 말을 더듬더듬 하라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죠. 그런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민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거는 어렵게 하고 어려운 거는 쉽게 하라. 이런 뜻이죠. 빨리 하라 이런 뜻이죠. 호시가 그러되 오도 일관으로도, 오도는 일관지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열정은 아마도 증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의심이 된다. 이런 뜻보다도 그런 모두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참 어떤 음식점이나 뭐 어떤 데 가면 이런 걸 막 써있죠. 덕불고니 덕불고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건 뭐 공자가 전부 다 누구든지 경험하면은 보통 사람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도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끌쳐. 미는 친한 거다. 덕은 외롭게 혼자 서 있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그 부류로서 나타난다. 반응을 한다. 고로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류가 따르니 거처하는데 이웃이 있는 것과 같다. 거처하는데 이웃이 있는 것 같다. 비유법이죠. 자유가 말하기를,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뜻이죠. 임금을 섬기는데 너무 자주 간하면은 이렇다 저렇다 사사건건 사군사기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욕을 받는다. 문장이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부무상, 친구지간에 너무 지나치게 충고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소원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도 해석할 때 먼저 한번 자기 나름대로 무조건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틀렸을 때는 그 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이렇게 글을 보면서 한 번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의미가 불투명한 것은 검색해가지고 요즘엔 다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대에 맞지 않고 관심 분야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더러 어떤 저기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자 변호사인데 젊은 여성 변호사인데 그분은 틈만 나면 논어를 얘기해요. 논어를 읽어야 된다. 논어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되수구나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다. 분명히 논어에 우리 시대에 안 맞고 좀 문제점이 있는 글들도 덜어 있어요. 그것은 덮어두면 되는 거니까. 정정하려되 삭은 번거롭게 자주 하는 거다. 호시가려되 임금을 섬기는데 내가 간언을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떠나가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 벼슬살이 그만하면 되죠. 근데 공자 시대 때는 봉건 저우 시대이기 때문에 제 나라에서 내 뜻이 실행되지 않으면 위나라로 가고 위나라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진나라로 가고 진나라에서 안 되면 초나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절대 왕조 시대라 하더라도 벼슬 그만두면 되는 거죠. 왜? 가나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하들이 전부 다 임금이 자기 가나다를 다 떠납니까? 안 떠나는 사람도 더 많죠, 사실은. 친구를 인도하는데 어떤 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도 마땅히 거기서 끝쳐야 된다. 번독함에 이르게 되면은 말이 가벼워지고 듣는 사람이 염증을 낸다. 이거 참 심리적으로 맞죠. 귀찮아하죠. 짜증나네 막 이러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떠한 영예를 구하다가 도리어 욕을 구한다. 친함을 구하다가 도리어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일개 직장에서도 일개란 기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선배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임금한테 할 때는 목 내놓고 하는 거죠. 범시가 그러되 군신과 친구는 모두 의로서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의가 서로 안 맞으면은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은 다 같은 것이다. 그 내용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훈독이죠.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읽는 정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강의 내용이 그 한 줄 가지고도 한 3, 40분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편을 다 그냥 부분적인 편이죠. 그것을 다 읽어도 한 20몇 분밖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